대왕고래 대국민 사기극 후폭풍이 예상 밖으로 매우 크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긴급 분석 강소영 변호사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황명필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장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가스공사 주가가 14% 이상 떨어졌고 윤석열이 돈 1,000억 원을 국민 예산 혈세를 날린 것은 날린 대로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시장이 큰일이 났다. 이거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 손실을 누가 다 정말로 막아줄 것이냐 아니면 배상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 볼멘소리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뿐만이 아니고 유관한 업종의 주가도 15%, 16%씩 이렇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강성 변호사. 예. 자, 이렇게 되면 이 후폭풍이 단순히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과를 낳았다. 윤석열이 또 나서면서 더욱더 네. 큰 대형 사고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뭐 진짜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거 뭐 주가 조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근데 이게 정말 왜 문제가 됐냐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선 패배 이후에 총선 패배 직후에 아주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전국 전환 카드로 썼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기 때문에 더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 직격탄도 대통령이 맞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시장에도 악영향을 줬지만 우리 정치판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분열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탄핵 국면 거기서도 얘기 나오는 게 민주당이 뭐만 하려고 하면 다 회방을 놓고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국정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시에 준하는 상태다. 그것이 바로 계엄의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3일 전에도 이 예상 삭감 가지고 굉장히 비방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심지어는 뭐 이걸 못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절단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하는 얘기가 우리는 1%의 가능성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포스터를 만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 10억, 20억 드는 게 아니라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시출 하나 하는 것에. 근데 그 전에 아무것도 사인이 없었느냐? 실패 가능성에 대한 어떤 예견 가능성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알려졌지만 호주에서 다른 회사가 이미 여기서는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철수를 했다면 국회는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는 정부가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면 그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익성이 있습니까? 따져보고 1,000억이나 들어가는데 당연히 제약을 걸어야죠. 그걸 무비판적으로 도박하듯이 한번 태워봐. 그럴 수 있는 국회는 없습니다. 이 세계에. 자, 그래서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걸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의 손해를 정말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투자자의 책임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한테 직접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했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에 해외 유사 사례 대비해서 실제 시추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됐습니까? 금색이 최고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에 그 당시 성공률이 한 16% 정도로 봤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왕고래 쪽은 20% 정도 되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지금 1시간 전에 산자부에서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라는 속보가 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나요? 얘긴 들었습니다. 1차 시추 결과에 대해서. 예산 폭거를 가지고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경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이어지는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저게 이제 뭐 경제수도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탄핵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나와서 심리하고 있는 중에 산자부에서는 야 이거 경제성 없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는데 일단 누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윤석열에게 물어야 되겠지만 예. 저는 한편으로는 그 경제관료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가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면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를 이 공무원들 똑똑하거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능력이 좋아요. 이거를 그 관계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검토를 안 했을 리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은 거기에 짜맞춰서 하는 건데 이 20%라는 수치가 저는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이제 보통 윤석열이 뭘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천공의 동영상을 보면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이 천공이 5월 16일 날 2024년 5월 16일 날 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 밑에 가스고 석유가 많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산유국이 된다. 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6월 3일 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속이나 이제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좌지우지된 나라지 실질적으로 저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멍청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언론은 사실은 이제 어떤 언론들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호주 업체가 벌써 사업성 없다고 철수한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보도한 데가 있지만 이제 보수 언론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내서 반대를 했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왔을 것이냐. 물론 뭐 저 하도 지멋대로 하는 인간이라서 그랬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주된 책임은 윤석열이고 거기에 부역한 이들 이 경제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얘기를 했다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제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서 보충을 드리면 불과 4일 전에요. 불과 나흘 전에 한 경제신문 제목입니다. 동해의 추가 유전 가능성 다시 뛰는 대왕고래 테마주. 이게 제목이에요. 4일 전입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급등하고 있다. 추가 유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서 3일에 그 유가증권 시장 동의가요. 한국가스공사가 6.29% 올랐고 한국석유 29.93, 뭐 한국 NNKOR 유전 29.83, 흥구석유 21.67 관련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불과 나흘 전입니다. 근데 오늘 박살났습니다. 전부 다. 근데 이 주주들은요. 이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반 그냥 경제신문에서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수익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투자자들은 일단은 한풀 꺾고 보거든요. 바로 그걸 신뢰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말했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면 사람들 심리 속에는 저건 뭔가 있지 않을까. 산자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무게가 다르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 설마. 네. 근데 불과 나흘 만에 이렇게 폭락한다는 건 대통령의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뭐 그 7번 해야 되는 거 중에 이제 한 번 했고 6번 남아 있는데 계속 시추하겠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 막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야, 이 돈 1,000억 날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또 하니 이거 이제 해외에서 투자 유치 받아서 한다. 원래 확률이 20%니까 5번 중에 이제 한 번 끝난 것이고 여전히 4번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로 지금 주장을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 있는 국민들한테 아예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좀 택도 아닌 얘기를 하던데 가능성이 1%면 안 해야죠. 예. 가능성이 1%인데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해외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투자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거는 하라고 해도 되죠. 예, 예. 해외 업체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지금 뭐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은 4개월 뒤에 2,000조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4개월 뒤에 2,000조가 되는 일을 왜 안 합니까? 해야지. 그럼 그 해외 업체들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전액 투자하고 손실에 있어 갖고 자기들이 전액 감수하는 걸로 하면 그럼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이게 지들 돈 같으면 1,000억을 여기다 태우겠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20%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뭐 5번 중에 한 번 성공하면 되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공개를 해놓지 않고 비공개로 엄중하게 정말로 이제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그게 경제성이 확인되면 이제 네.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요. 대통령이 아예 나와서 이제 총선 패배 위에 뭔가 전환점을 마련한다고 이제 저렇게 해버리면서 논란을 스스로 키워놓았는데 그렇죠. 자 오늘 설명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것은 네. 정치권에서는 자 7번 중에 6번 남아 있고 원래 20%니까 5번 중에 4번은 남아 있다라고 하지만 그걸 모를 리 없는 산자부가 그러면 왜 이거 경제성이 없다고 어저께 그것도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중에 발표를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네. 산자부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이미 내린 거 아니냐라는 것과 이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작년 2월에요. 산자부에서 자기 내부적으로는 2,000조가 아니고 있으면 한 11조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내부 검토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그 11조라는 얘기를 산자부에서 할 때에도 내부적으로는 신중론이 더 많았대요. 이거 예전에도 저 초등학교 때도 우리나라 석유 수지도 몰라 이런 얘기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산자부 내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몇 번 이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중론이 더 많았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산자부는 11억이라고 했던 것이 윤석열의 입에서는 2천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자부 입장에서는 11조도 좀 조심스러운데 했던 그게 2천조가 돼버리니까 공무원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남은 시추를 뭐 더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추 비용이 1,000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마련했냐면은 1,000억 중에 석유공사가 500, 정부가 500 이렇게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깎여가지고 한국석유공사가 다른 사업 비용을 갖다가 막 끌어당겨 써가지고 겨우 했어요. 네. 근데 첫 시추는 가장 큰 유망 구조였단 말입니다. 제일 잘 나올 만한 데를 팠어요, 먼저. 근데 안 됐다면은 2차 시추는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이거 지금 한국석유공사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예요. 할 돈이 없습니다. 이걸 저는 납득하기 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왜 발표를 했느냐? 주가 조작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있고요. 지금 이미 끝났다, 안 된다라고 산자부에서 조기에 정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시추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큰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자금 준비하는데 대왕고래를 쓴 거 아니냐, 이재민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채권 원전도 알고 보니까 사기가 아니었느냐, 빨강장하님. 그리고 천공, 김건희 관련 있다, 이런 핑계로 돈 엄청 빼돌렸겠다, 이명숙님 이런 의견 주고 계십니다. 구상권 내란당에 청구해야 합니다, 양진주님. 그리고 윤석열을 산자부에서 손절했다, 왕대방님. 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 지금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을 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주가 조작에 활용이 되었느냐? 그리고 산자부가 저렇게 서둘러서 발표를 했는데도 추가 시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1,000억짜리 단기, 자, 불과 6월이고 지금 2월이니까 한 8개월째 되는데 돈 1,000억 날렸습니다. 네. 누가 그러면 시추했고 어떤 외주 발주가 있었냐, 이런 거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국정감사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국정감사 보고요. 당연히 해야 한다. 예, 이 액트지오에 대해서 처음에부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얘들은 그 유령회사 되게 좋아해요. 그 인테리어 하는데도 뭐 직원 2명 있는 업체에다 갑자기 뭐 수의계약 수지를 한나. 그러니까 우리 네티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 미국 사시는 분이 또 직접 찾아가 봤잖아요. 그 액트지오. 그래갖고 뭐 사진도 올리시고 그래서 무슨 이런 회사가 뭘 한단 말이냐라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회에서 예산을 못 받으니까 이 석유공사가 완전 복입니다. 이명박 때도 자원회계 하면서 이걸 완전 거덜을 내놨는데 예. 지금 이번에 또 그만큼 자본 잠식 상태에서 또 돈을 끌어와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은 조사해가지고 일벌백계 해야죠. 나라 돈을 무슨 꽃감 빼먹듯이. 그래서 이제 산자부가 조기에 결론을 냈던 이유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계속 대형 사고나 비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야, 우리는 여기 손대기 싫어, 빨리 얘기하자라는 가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군이 곧 무너질 거니까 이거 진실을 지금 밝혀놓지 않으면 나중에 후폭풍 우리가 자 공무원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서둘러 발표하자. 이제 어느 쪽으로 보고 이 문제를 좀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산자부 장관은 아직까지도 뭐 이게 괜찮은 사업인 것처럼 얘기하는 입장들이 최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근데 거기 있는 관료들은요. 아, 장관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정권 바뀌면은 넘어가면 내각 바뀌면 그만이지만 관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관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책임론이 국민들의 시각이 정부 관료들에게도 안 가겠습니까? 아니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들은 뭐 도대체 보고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책임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관료들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은 공무원 계속해야 되는데 당연히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사실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했던 건데 좀 정무적인 판단 개입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벌써 인터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 개입이라는 표현으로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아예 작심하고 사기치려고 했다는 것이냐라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아,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조사를 해봐야 예. 되겠지만 이거 사실 지금 탄핵 정국이 아니었으면 이것만으로 특검을 들어갈 사안이에요. 예. 예. 아니 저는 뭐 두 번째로 시작을 해서 사기치려고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관료들은 이거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안 된다라고 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그 월성 원전 1호기 폐쇄했을 때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결국은 폐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이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이랬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지금 위에서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게 구속이 돼? 이러니까 이제 관료들이 검찰 눈치를 보고 일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서슬퍼런 검찰 정부 하에서는 어쨌든 시키니까 하고 발표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 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정욱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애초에 석유수주가 목적이 아니고 주가 조작이었다. 한 번 하기 힘들지 두 번째부터는 쉽다. 주가 조작의 장본인이 누군지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런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걸 하려고 한 거야. 아하. 마치 특수부검사가 누가 하나 잡아가지고 예. 일면 탑에 한번 9시 8시 뉴스에 탑으로 한번 올려먹을 예. 그 특수부검사 기질로 대왕고래 사업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예. 고래 싸움에 서울 등 터진다고 했는데 대왕고래 사업 때문에 윤석열 등 터졌어요. 자, 이게 이제 일종의 뭔가 기획이 되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조금 전에 기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는데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 국힘 비대위원장은 시추 한 번 더 해보자라고 해서 국민 정말 가슴에 염장을 질러 버렸는데요. 한 번 안 됐다고 비판하는 거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인식. 자, 댓글로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면 네 돈으로 해라. 왜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이 저 태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의 이제 막다른 골목을 가면서 도박하듯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출구도 없고 막다른 길에 몰렸는데 일단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이거 오대수 정신입니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아니 이게 오대수 정신. 예, 오대수 정신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만 일단 넘기자. 그럼 나중에 2차로 시추했을 때 또 돈 1,000억 들여가지고 또 안 넣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2,000억 날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뭐 발행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거의 뭐 망국적 발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2,000억을 그냥 자기네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도박하듯이 아니 자기 돈으로 도박하면 말리지도 않겠어요. 국민들 돈으로 도박하면서 그래도 이거 터지면은 거의 뭐 우리가 아랍에 있는 유전 나오는 국가들처럼 부자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배팅해 볼 만한 거 아니냐. 어디 정치를 무슨 양아치 도박하듯이 해요. 이게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오대수 정신으로 이제 밀어붙이겠다. 자, 이러면 지금 이제 당장 국회에서 예산을 이제 깎아버리고 더 이상 못하게 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거꾸로 역공의 수단으로서는 이 지금 철면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막 이제 왜곡되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제 그럴듯하게 들리게끔 만드는 기술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1,000억을 더 투자했어.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 시추할 때만 1,000억이지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또 그다음에 또 따지면 또 추가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개 공약에 다 하려면 한 2조 5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거 한 4번 한 다음에 뭐 5번 해서 안 되면 6번 했으면 됐을 건데 그걸 못하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20%라는 거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럼 5개니까 5개 파서 그러면 1개 된다라고 보고 20%를 잡은 건지 네. 그럼 예를 들어 20%라는 것은 100으로 따졌을 때 20%지 1000번을 했을 때 그러면 1980번 이제 1900번 안 나오다가 한 100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5%가 되겠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가는 이 천문학적 비용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이 어렸을 때 우리가 저는 이제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네. 국민학교 시절에 배웁니다. 동해는 바다가 깊고 서해하고 남해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동해는 또 갑자기 급속도로 깊어지거든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한 1200m 되는데 석유 있는 데까지 들어가려면 3000m를 파야 돼요. 그러면 이 3km짜리를 파가지고 석유를 꼴려서 생산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이거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슨 석유가 매장돼 있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이렇게 답이 나온 건데 뭐 우리 시청자들 사실은 다들 현명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일단 우기는 거죠. 왜 나중에 나올 수도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정치 참 편하게 해요. 자,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 국면으로 가면 이제 국힘에서는 더 이렇게 뻔뻔하게 아예 그래 한 번 더 봐보자. 아직 뭐 남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고 석유공사도 제가 이제 이 말씀 여러분 방송에서 드리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석유공사 사장 반드시 누군지 우리가 이름 알아놔야 된다. 지금 이 와중에 추가로 지출을 더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자기 돈 아니면 저렇게 막 써도 되느냐라는 부분. 처음부터 아예 비공개로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권으로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데 윤석열한테 이걸 쇼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그 관료가 누군지를 찾아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정조사 아까 말씀을 하셨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좀 가려야 한다.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떤 회사에 외주를 줬느냐. 액트지오라고 하는 그 회사에는 이미 용역비가 수십억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 없이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 접근을 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법적 대응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시초해가지고 산자부에서도 실패했는데 또 돈 들인다고 이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배임으로 말아넣었을 거예요. 네. 업무상 배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실패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될 걸 알면서도 자기 내부 검토 의견과는 다르게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거기 그냥 편승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예산을 저렇게 1000억 원 넘게 쓴다. 그 자체가 그 국가 조직에 재산상 피해를 준 행동이잖아요. 그는 임무를 배신한 행동이에요. 그 정확하게 배임죄에 맞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여기에 투자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신중론 대단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비판적으로 그냥 1000억을 태웠냐. 예, 그리고 예. 한 번 더 태우려고 그러냐. 아니 실제로 안 태워도 배임 미수라는 죄도 있습니다. 실제로 안 태워도 태우려고 시도해도 죄가 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이건 한낱 해프닝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갖고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조사를 문재인 정부 때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정권이 3년이 지났고 3년 지금 됐죠. 탄핵을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모든 문제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이 습관이 먹히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매우 제가 안타깝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수준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평을 하려고 해도 아예 전 정부 잘못이야. 전 정부 때 했던 것이야 라는 것을 레파토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긋지긋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 감독이라 치고 우리 국민들이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축구 경기 내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전반전에 어떻게 공격수가 계속 똥볼만 차. 그래서 우리가 선수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후반전에 다른 선수를 교체를 해놓더니 이 자식도 똑같이 똥볼을 차. 너 일로 와봐. 왜 똥볼 차 했더니 아까 전반전 뛰던 놈은 똥볼 안 찼습니까? 이런 선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 자식도 갈아버리지. 누가 국민들이 참고 기다려 봅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본인이 잘할 생각은 안 하고 나만 개판 치는 거 아니야. 쟤들도 개판 치는데 왜 나만 그래? 그럼 대한민국 다 같이 개판 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무책임한 정치를 아니 뭐 집권 초기에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쳐도 3년이 되도록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그럼 5년 내내 그럴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자,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산자부 장관이 안 듣건 이제 산자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해명을 해야 하는데
참 불편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도 이제 고위 관료 출신이고 그 당시에 나와서 박수는 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윤석열이 발표하는데 호응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통 관료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인데 자 지금 나와서 국민들 앞에 이제 설명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됐는 건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돈 다 날리고 하니까 별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좀 책임지고 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을 어쨌든 넘겨야 되니까 권영세도 그렇고 이 장관도 그렇고 그냥 아유 아직 가능성이 더 있는데 더 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할 거 아닙니까? 세금 날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더 하면 될 수 있었는데 반대해서 안 된 거지. 꼭 100% 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논리로 가겠죠. 그래야지 지금 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이게 예산 문제는 제가 대구에서 올라왔으니까 대구에 이제 좀 있으면 구구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금 대구 민심 중에 제가 놀라운 이 식의 흐름을 제가 좀 찾았는데 거길 누가 갈까 싶잖아요. 솔직히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전혀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정말 저의 평범한 이웃들이 주말에 거기 간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가냐고 했더니 자기 사실 정치 잘 모르고 뭐 여야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어디가 다수당인지도 헷갈리고 막 그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냐 했더니 예산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뭐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예산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냐고 물었더니만 민주당에서 예산을 있는 대로 다 깎아가지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거에 완전히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애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도 민주당이 다 깎아가지고 대통령 빨리 되고 싶어서 예산 깎아서 나라 망쳤다. 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왕고래도 같은 프레임이잖아요. 민주당이 나라 잘 살자고 하는 거에 다 예산 깎아가지고 방해를 했다. 근데 그 프레임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제발 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예산을 다 깎았다라는 윤 대통령의 그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을 지금 조금만 찾아보시면 팩트 체크가 되거든요. 예산 실제로 깎인 부분이 아닌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안덕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대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다. 현재 가치로 보면 삼성전자 시총이 5배 정도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 부연 설명을 했죠. 제가 이제 이 대목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해명이나 설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이것을 정무적으로 이용할 때 장관은 최소한 이 부분은 비공개로 가야 하고 어느 정도 과정이 확인됐을 때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초대형 정말로 포항을 두바이라고 표현했던 언론 그리고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고 하는 그 언론의 대서특필 일면 헤드라인 여기에 장관이 편성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140억 배럴이 삼성전자 시총의 5배다. 그리고 가치가 2,260조 원이 넘는다. 삼성전자 시총이 453억인데 이렇게 하니까 가스공사, 그다음에 각종 석유회사, 그리고 철강과 관련된 회사가 급등을 하면서 5개 종목이 무더기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위 관료가 이 부분에 개입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 윤석열이 발표하는 것은 저게 정책 쇼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을 때 장관이 차관이 나와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당에서 무엇을 발표했을 때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나 안 오르나는 것은 시장에서도 의심을 하고 보는데 그렇죠. 산자부에 있는 장관이나 차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나와서 국민한테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은 기대를 엄청나게 높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떤 세력이 준비하고 있다가 작전 세력 여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그대로 넘어갈 거냐? 그러면 안덕건 산자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을 보통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그런 윤리 규정을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제 주변에 주식 정말 잘하는 사람이 돈을 쉽게 벌던데 보니까 정부에서 뭐 발표하는 건지를 미리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 발표될 시점 좀 전에 눌림목에서 이제 주식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이렇게 돈 벌기 쉬운 게 없다. 조금만 이렇게 조사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나같이 그냥 신문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료 중에 누구 하나 진짜 힘 있는 사람하고 해서 미리 해놓으면 이거 돈 버는 거 정말 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게 두 가지죠. 주가 조작으로도 그 벌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입증하기가 참 어렵죠. 네.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럼 우리가 이거 저기 1,000억이 들어가는데 정말 1,000억이 들어가냐, 리베이트 없을 거냐, 당연히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정권 바뀌었을 때 특검까지도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1,000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네. 장관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목적은 아니지만 윤석열의 발표에 구체적인 오히려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더욱더 신뢰감 있게 하는데 동원이 되고 이 사람은 지금 어제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러면 본인이 윤석열 또는 용산 대통령실이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지금이라도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이 문제는 진행 중이다. 의미 있는 성과 나올 거라고 본다. 액터지오에서 분석했던 자료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본인도 저는 정치적 배팅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것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들이 이 문제를 그대로 지나치진 않을 것이다. 당시에 그 액터지오에 있던 그 아브레오라는 사람이 와서 야 이거 사기다 윤석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언론들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대서특필을 하고 이 사람이 와서 했던 말이 자 윤석열 기자회견 뒤에 한인 사회와 한국인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논의하고 한국인들에게 더 명확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왔다. 석유매에 대한 가능성 매우 크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것은 비밀을 유지하는 계약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다라고 가버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한 40억 정도를 받아갔는데 네. 그때 그러면 동원했을 때는 더욱더 확실하게 시장에 교란 신호를 마치 석유가 나올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어떤 사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가져갔다 이런 게 없더라도 내가 임무를 게을리해가지고 배신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 자체가 배임 범죄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 창문 수리하는데 한 100만 원이면 고칠 거를 갖다가 나 아는 사람한테 한 5천만 원 주고 고쳐달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회사에는 5천만 원치 손해를 주고 돈을 잃게 만드는 그 행위가 배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고 1인 회사고 정말 얼마나 의혹이 많았어요. 최근에 실적도 없는 회사였다고요. 그런 회사한테 이렇게 지금 뭐 40억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1,000억이라는 액수 앞에서 너무 40억이 미미해 보입니다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때 40억이라는 걸 줄 만한 곳이냐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다 법적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좀 앞으로 그려지는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나갈지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추를 한 번만 했고 두 번째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사업 실패한 게 아니니까 배임이든 뭐 국정조사든 뭐든 매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홀드를 시켜놓고 시간 끌 것 같아요. 네. 2차 시추를 하기에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고 민주당이 예산을 다 깎아버렸기 때문에 한국석유공사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당장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해낼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탕 말림을 해놓고 수개월 동안 그냥 시추 안 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척하면서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면하고 정권이 바뀌면 큰일 난다. 제발 정권을 유지해달라. 이런 물 떠놓고 기도하는 식의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의 이제 탄핵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돈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을 교란한 것, 이 예산을 낭비한 것, 그리고 그 과정이 비공개 그리고 비밀 유지를 하는 일반적인 자본개발과 달리 공개를 했던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제 보고 안덕권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본인의 생각을 이제 표현을 해야 하는데 국회 쪽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다. 본인이 있는 그대로 밝히고 누군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질타 그리고 집중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은 할 것 같습니까? 예, 진행은 할 것 같은데
지금 자기도 한 이틀 3일 동안 이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예. 내가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을 하는 게 사는 길이냐, 아니면은 아니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게 저거 됐으니까 좀 버텨가지고 혹시나 뭐 정권 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좀 의미심장한 것은 석유공사가 지금 추가 이제 다른 공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했는데 5월, 6월쯤에 뭐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 6월이면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분위기 봐서 이게 뭐 아이고 이게 답이 없네요라고 해서 포기를 할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저는 뭐 그런 뜻으로도 좀 해석이 되거든요. 혹시 안덕건 장관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으로 폭로 또는 뭔가 외압을 받았다라고 할 가능성 크게 높지 않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관료들이 지금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내란 사태도 보면은 지금 뭐 대통령은 다 부인하고 출동 지시한 적 없다고 해도 저기 밑에 있는 군 장성들 중에서 다 초급 간부나 이런 데서는 검찰 질서를 읽어보면은 다 나왔어요. 네, 예. 출동 지시했다고. 그러면 이 사안도 그대로 대입해 보자면은 산자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요, 한국석유공사에 있는 직원들하고 자기네들이 혹시라도 불똥이 안 튄다 그러면 전 100% 다 녹음했으리라고 봐요. 네,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회의, 메모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 뭐 여인영 박철서 사령관은 업무 메모까지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출동 지시 없던 것처럼 이 가짜 자료가 압수되도록 하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산자부 공무원들이나 그 석유공사 직원들은요 이번 사태에서 이 군인들이 양심적으로 해서 다 모면 될 거예요. 그분들은 책임이 모면 될 거예요. 그럼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 정말. 자, SSM 킴님께서는 몇 달 전부터 에너지 관련 주사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 신호가 결국 본인들의 주식은 다 팔고 나오는 일종의 신호로 썼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추를 47일 동안 했는데 아닌 걸로 바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시추하자마자 아 이거 아니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어저께 산자부에서 이걸 급히 발표한 이유는 결국 뭔가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 이거 지금이라도 공개를 하자는 내부의 반발. 그래서 국힘에서는 아 이거 지금 왜 사전에 집권 여당과 논의하지 않고 발표를 해버렸나 이러면서 이제 유감이다라고 이제 했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면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자부 내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나왔다. 이거 지금 공익 제보의 형태든 아니면은 폭로나 공개 형식이든 아니면 국회 질의를 통해서 밝혀내면 어마어마한 진실이 숨어 있다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이 발표하지 않고 지금 차관을 질타를 하잖아요. 네. 그 결국은 차관선에서 이거를 발표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장관은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예.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한통속이니까 발표를 안 했겠죠.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차관을 질타했다는 것은 차관급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산자부의 그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진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저 생각합니다. 에너지 경제라는 신문에서 며칠 전에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자 이제 시추가 마무리됐다. 석유공사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시료를 분석할 건데 이르면 5월 내에 중간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근데 갑자기 나왔어요. 5월에 한다는 거를 몇 달 앞서서. 어제 이제 산자부에서 발표할 때도 이게 고위 관계자가 이게 진짜 산자부의 공식 의견이냐 아니냐 입장이냐 질문했을 때 결국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관이 왜 이 내용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분이 일어났다 아니다 이 문제는 뭐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의 중요한 이 정책이 추진되고 1,000억이라는 예산이 쓰였는데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걸 장관이 빠지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지금 이상한 장면이다.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이제 지금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네. 아무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안덕건이 어떤 본인의 견해를 갖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산자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비밀의 열쇠를 풀어줄 만한 단서 또는 비밀이 쌓여 있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탄핵 국면이나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이게 집중적으로 사실 파고들면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을 거고 주가 조작으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수익 계약에 대한 것 액트지오에 돈이 나간 경로 그리고 그걸 어떤 과정에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를 따져보면 해먹자 빨리 끝내자 그리고 이거 너무 놀란 사람이 이거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빨리 우리 발표하지 않으면 우리 책임으로 다 돌아오겠다라는 것이 뭔가 톱니바퀴처럼 엮여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론에 대한 여론을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또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국회로서 왜 정부가 이렇게 일을 이렇게 진행했는지, 왜 돈이 이렇게 나갔는지, 왜 산자부가 처음 얘기한 것과 대통령의 입장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는지를 국민의힘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추궁을 못하면 다음 대선에서 여론 중에 하나는 야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해먹은 것 같은데 의혹이 있는데 이거 정권 그대로 유지하면 다 묻히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중도들에게 어필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도 뭐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어떻게 해보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부분은 공무원을 털든지 뭘 하든지 밝혀내야 될 문제입니다. 안덕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이제 외부 일정을 했는데 한국 체코 경제협력과 관련된 이제 간담회는 했어요. 예.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예. 그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한통속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걸 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다른 일정을 소화한다? 뭐 뻔한 얘기죠, 그건. 뻔한 얘기라는 것은 난 잘못이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번 계속 더 식초해봐야 한다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유일한 지금 마음속에 분노감을 가지고 있는 건 왜 벌써 발표했어? 그러게. 그걸 거예요. 시간 끌면서 나중에 했어도 될 걸 왜 벌써 발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지금 그 하나 있을 거 그리고 본인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과 내란 사건 수사에 묻혀 있지만 오늘 가장 충격적인 국민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돈을 날린 것도 정말로 충격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장관이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국민의힘의 논평 이런 걸 보면 야 정말로 어떻게 정권을 이렇게 유지 운영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몰랐던 뭔가 실책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날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버리면 자기 돈 같으면 저렇게 하겠느냐. 저런 자들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책 진실 우리가 오늘 의혹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면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네. 주가 조작이 있건 수익계획과 관련된 것이 있건 그리고 액트지오라는 것이 왜 갑자기 1인 회사가 그리고 호주 회사는 아예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떠나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불러들여서 조사를 하고 주가를 띄워 올리고 그리고 불과 8개월 만에 완전히 대왕구라라는 표현을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끝이 나버렸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수사할 사안이고요. 해프닝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프닝이라고 뭉갤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20%인데 4번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뭉갤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국민 돈으로 도박하는 것,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탕발림하는 것 절대로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끊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조사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산자부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 우리 이상호 기자를 비롯한 저 또 주변에 여러 이제
평론가들이 함께 취재를 해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좀 따져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시시비비를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쪽 동네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경상도에서 활동을 네.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울산 앞이 이제 듀바이 될 뻔하다가 이제 망한 거 아니에요? 포항 바다나 울산 바다나 이렇게 예, 나가면은 이렇게 나가면 별 차이가 안 예, 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예산 삭감, 민주당이 예산 삭감한 거는 다 윤석열이 뭘 해먹으려고 하는 거를 이 예산 삭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든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검찰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대왕고래, 뭐 이렇게 용산공원 조성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삭감을 했지 민생에 관련된 걸 삭감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보면 해먹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뭔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자기 이익을 취하는 방식. 근데 국민의힘은 주로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자기들이 해먹기 위해서 세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탕진하는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옛날에 자원회계 할 때 보면은 아무 가치 없는 거를 사가지고 결국 그 얼마 들었습니까? 2조 들여갖고 사가지고 딸 때는 뭐 그냥 거의 남은 거 없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게 그냥 그 모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다 뒤로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뭔가를 해먹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서 세금이 그 손실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늘 보수 정부에서 정권 잡았을 때 경제가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는 이 경제는 보수다라는 것이 마치 이 진실인처럼 좀 호도되고 있는데 옛날에 개발도상국일 때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도 성장을 이룬 것은 분명하죠. 그 당시에 이제 쌀 노동력을 바탕으로 했던 거고 그 뒤로 보면 IMF하고 나라 쫄딱 망했을 때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주가지수 다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들어와서 다시 주가지수 1000으로 끌어내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000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윤석열 들어와서 이제 이 모양인데 국민들께서 보수가 이 정권을 잡아갖고 경제를 하면 결국 나라가 이렇게 망하더라라는 것들을 이제는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자, 토토스맘님께서 징글징글하다 말씀 주셨고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배우에 누군가 있다, 주가 조작 전문가 있다. 제가 이름은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평론하는 또 몇몇 분들이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감옥 가 있는 중에도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어서 오늘도 한 분과 함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당당히 맞서서 싸우자라고 하면서 이름은 실명으로 거론할 수 없지만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주가가 폭등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자, 더 오를 것이라고 해놓고 빠져나갔다. 지금은 폭락했다. 발표했다. 안덕건은 장관인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제가 안덕건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자부 내부에서도 어떤 배경으로 추진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배우에 땡땡땡이 있다면 단죄해야 한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오해를 하고 있다면 진실을 다 밝혀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놔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황명필 최고위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 함께 했는데 자, 긴급 분석 여러분들께 이 문제가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예측 방송을 해드렸다는 그런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대구의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대구 계신 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들 열심히 방송 만드는 거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4,000분 가까이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